치열해. 네,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수열의 극한 OX입니다. 역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학생들이 착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착각을 많이 하는데 수열을 자꾸 상상하면서 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에요. 간단한 팁 몇 가지만 하면은 웬만한 건 다 풀립니다. 자, 이런 표현을 한번 봅시다. 수열 AN이 수렴하고 수열 AN 플러스 BN이 수렴하면 수열 BN이 수렴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수렴이라는 말을 자꾸 상상하면 어려워요. 어렵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고쳐 쓰세요. 어떻게 고쳐 쓰냐면은 수열이 수렴한다 그러면은 리미트 AN이 어떤 값을 갖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숫자 알파를 갖는다 이렇게 고쳐 쓰세요. 이고 리미트 AM 플러스 BN도 수렴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수렴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베타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면 리미트 BN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고쳐서 쓰는 습관을 갖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그럼 흰색은 지워버리면 되고 이런 걸 풀 때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할 게 있다고요. 요것만 잘 알면 됩니다. 리미트 교환에 있는 게 여기는 AN 하나만 있죠. 여기는 뭐예요? AN도 있고 BN도 있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리미트 안에 변하는 것이 AN 한 가지만 있을 때 단독형이라고 불러주세요. 구분하기 위해서 실제 수학용어는 아닙니다. 변하는 게 두 개 이상이죠. 이럴 때는 우리는 결합형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의 쓰임이 다릅니다. 일단은 요령을 한번 볼게요. 단독형은 예를 들어서 변하는 게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게 단독형이냐면은 리미트 3an 플러스 5 이런 것들이 단독형입니다. 변하는 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결합형은 리미트 an 나누기 n an도 변하지만 n도 변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결합형이라고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엄밀한 구분은 아니지만 자, 첫 번째는 단독형은 우리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뭐냐면은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냥 계산. 그래서 리미트 AN이 3AN 플러스 5가 8이다 이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변하는 게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리미트 AN이 1이겠네. 그래야 3 곱하기 1 더하기 5 해야 8 되니까 이렇게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결합형은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이게 0이라고 해서 리미트 AN이 뭔지 함부로 추정을 하면은 곤란하다.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 기본 문제에서 풀었죠. 이게 5일 때 위트 AN 나누기 M 플러스 3, 2M 플러스 3 이런 거 풀 때 AN을 구해서 대입하는 게 아니고 모양을 만들어서 대입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리미트 AN이 어떻게 되는지는 함부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단독형은 쉽게 계산한다. 결합형은 함부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먼저 알아두시면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단독형의 값이 주어져 있고 결합형의 값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두 개일 때는 또 얘들을 같이 써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리미트 AN이 알파죠. 값을 알았죠. 이걸 또 다른 조건에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단독형의 값을 알면은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 AN 부분에 이 값을 대입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리미트 알파 플러스 BN이 얼마가 된다? 베타가 되고 그러면 AN이 알파 값을 대입했기 때문에 이 모양은 다시 뭐가 되는 거야? 단독형이 되는 겁니다. 변하는 게 BN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리미트 BN은 베타에서 알파를 빼주면 되겠구나. 베타 빼기 알파 라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값을 갖잖아요. 값을 갖는다. 그래서 어떻다? 수렴한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 자, 그래서 단독형과 결합형을 구분하는데 가끔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리미트 an이 알파이고 리미트 an 곱하기 bn이 베타이면 리미트 bn은 수렴하느냐 값을 갖느냐 할 때 간단합니다. 단독형의 값을 알았잖아. 결합형에 대입해 주세요. 리미트 알파 곱하기 bn이 얼마다? 베타이다. 단독형이잖아.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베타 나누기 알파인데 이걸 가지고 그럼 값이 있네요.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봐요. 이거는 뭐예요? 분수식이죠. 항상 값을 갖습니까? 보통은 값을 갖지만 알파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얘는 값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값을 가질 때도 있지만 안 가질 때도 있어서 수렴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거는 극한값의 성질, 단독형과 결합형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뭐야? 분수식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만 구분해 주시면 충분하다. 자, 두 번째. 단독형과 결합형의 구분입니다. 그냥 대입한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착안해야 될 포인트는 결합형은 이렇게 적을까요? 단독형 앤드 결합형. 결합형은 진동을 생각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리미트 am 플러스 bn이 3이면 리미트 an은 수렴한다. 혹은 발산한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봐요. 조건이 결합형 하나밖에 없잖아요. 결합형은 무조건 진동을 고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봐요. an하고 bn이 있는데 앞쪽은 냅두고 뒤쪽만 볼게요. 0, 3, 0, 3 이렇게 가고 3, 0, 3, 0 이렇게 가면은 an 더하기 bn은 어떻게 돼? 3, 3, 3, 3으로 수렴하지만 an이나 bn은 수렴하지 않는다. 진동한다. 진동. 진동이라는 말은 뭐야? 발산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합형은 진동을 생각한다. 요거죠. 자, 세 번째 주의할 거. 세 번째 주의할 거는 이런 겁니다. 리미트 값은, 극한 값은 근사값이다. 이건 상식 봐봐. an이 bn보다 모든 n에 대해서 이면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bn을 비교했을 때 an이 bn보다 크다도 가능하지만 어떤 것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 극한값은 근사값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an이 1 빼기 n분의 1이었고 bn이 1 빼기 n분의 1이면은 봐봐. 얘는 1에다가 뭔가를 뺀 거고 1에다가 뭔가를 더한 거잖아. n이 자연수일 때. 그럼 보통은 이렇게 크는데 리미트를 붙이면 극한값에서는 이 부분을 뭘로 처리해버려? 거의 0. 그래서 극한값에서는 이걸 완전히 뭐라고 처리해버려? 1이라고 표현하고 이것도 뭘로? 1로. 그래서 리미트를 표현했을 때는 같아질 수도 있다. 왜? 극한값은 근사값 개념을 살짝 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세 개가 문제를 푸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급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도 했던 건데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우리가 다른 걸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단
리미트 AN이 0이다. 왜 그러냐면은 시그마 A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뭔가를 무수히 많이 더해야 되는데 이걸 다 더해서 어떤 값에서 멈춰선다면은 여기는 다 어때? 거의 0이 아니면은 이 뒤쪽이 뭐가 돼버려? 무한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마 AN이 수렴하면은 A1, A2, A3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게 없고 적어도 하나 확실한 거는 리미트 AN은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 리미트 AN이 이쪽이 0.1, 0.1, 0.1 이런 것처럼 리미트 AN이 0이라는 게 아니다. 이면 시그마 AN은 어떻게 한다? 발산, 수렴하지 않는다는 게 확실해진다. 요까지만 기억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은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실전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요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합형이 0이면은 여기까지 조건이죠. 조건이 하나밖에 없죠. 결합형의 수렴 뭘 생각하자? 진동. AN하고 BN을 0, 1, 0, 1 AN도 진동하고 BN을 엇갈려서 0, 1, 0, 1, 0 이렇게 하면은 두 개를 곱하면 항상 0 되는 거 맞죠? 그러나 AN과 BN은 수렴하지 않죠. 당연히 거짓. 자, 2번. 이놈과 이놈이 수렴한다고 합니다. 수렴한다는 말을 리미트로 쓰는 거죠. 리미트 AN-BN 제곱이 뭔지 모르니까 알파이고 리미트 BN을 뭔지 모르니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럼 조건이 두 개잖아요. 베타. 조건이 두 개니까 이 베타를 어떻게 하자? 여기에 대입하자 이거죠. BN 자리에. 대입했더니 이게 뭐가 돼? 단독형. 따라서 리미트 AN이 베타 제곱을 넘기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어서 뭔지는 모르지만 값을 갖잖아요. 값을 가지니까 수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요런 식으로 발산이 조건으로 주어지면은 착각하지 마세요. 발산을 무한대만 생각하는데 진동도 발산입니다. 그래서 AN과 BN이 발산하면 발산 이거 잘못 읽으면 안 되는데 AN과 BN이 진동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AN과 BN이 진동하면서 AN 곱하기 BN이 발산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AN도 진동하고 BN도 진동하지만 곱하면은 전부 다 뭐? 0으로 수렴하잖아요. 발산할 수도 있지만 수렴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짓. 자, 요것도 어때요? 요거는 결합형, 요거는 단독형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단독형 1을 B에 집어넣으면은 리미트 AN 빼기 2가 얼마? 0. 따라서 리미트 AN이 2다. 단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하나만 발산하면 AN과 BN 중 하나만 발산하면 수열 AN 곱하기 BN은 발산한다. 발산, 무한대로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발산하면 진동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봐요. 5번. AN이 진동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0, 1, 0, 1 마찬가지. BN은 0, 0, 0, 0. 어때요? 하나만 발산하고 하나는 어때?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N 곱하기 BN은 어떻게 된다? 전부 다 0, 0, 0, 0 이래서 수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거짓. 6번. 둘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면은 AN, BN이 양의 무한대가 된다 그랬으면은 리미트 AN 빼기 BN을 물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그러면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한대끼리 뺀다고 해서 0이 됩니까? 아니죠. 무한대끼리 뺐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한대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거짓. 자, 7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7번. AN 더하기 BN도 수렴하고 AN 빼기 BN도 수렴할 때 AN, BN은 모두 수렴한다. 결합형 두 개가 있어요. 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알파라고 써놓고 리미트 AN 빼기 BN이 베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N과 BN이 모두 수렴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결합형의 사용 방법입니다.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통째로 대입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AN 더하기 BN이 있는 꼴로 바꿀 수 있다고요. 해볼게요. 리미트 AN에다가 BN을 한 번 더해주고 빼기 2BN을 하면은 이게 베타라는 얘기입니다. AN 빼기 BN 맞죠? 그런데 요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알파.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알파 빼기 2BN이 됩니다. 이놈이 베타예요.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됐어요? 단독형이 됐습니다. 그냥 계산이 가능하죠. 그럼 리미트 BN이 얼마? 넘기고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마이너스 2. 어떤 값을 갖습니다. 이 값을 K라고 합시다. 그럼 리미트 BN이 어떻게 한다? 수렴합니다. 그럼 그놈을 K를 여기에 대입해버리면은 리미트 AN도 단독형 넘기면 되죠. 수렴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 자, 8번. AN과 AN 곱하기 BN이 모두 수렴한답니다. 써보죠. 8번. 리미트 AN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알파, 리미트 AN 곱하기 BN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베타입니다. 뭘 물었냐면 리미트 BN을 물었습니다. 아까 본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에 알파를 대입하면은 리미트 알파 곱하기 BN이 베타, BN은 알파분의 베타인데 이게 수렴하려면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항상 수렴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9번은 절대값이 있어서 9번, 10번 비교하면서 보세요. 절대값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단독형 결합형이 꼭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라서 항상 엄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9번처럼 리미트 AN이 얼마? 알파 2면 이렇게 물었을 때 리미트 AN 이퀄 알파 또는 리미트 AN 이퀄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물었을 때 여기 절대값 있죠. 절대값은 팁으로 결합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뭐가 가능해? 진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AN을 진동하게 마이너스 알파, 알파, 마이너스 알파, 알파 이렇게 해버리면은 AN의 절대값은 항상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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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가 나오지만 AN은 어때? 극한값이 없고 진동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인데 이걸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10번에 보면 리미트 AN이 0이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좀 특별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결합형이니까 나는 진동을 생각할 거라서 진동을 예를 쓰는 겁니다. AN인데 AN의 절대값이 0000이 되려면 리미트 AN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진동할 공간이 없습니다. 0000일 수밖에 없구나. 진동할 여지가 없다. 그렇지 0은. 그래서 얘는 리미트 AN은 0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9번, 10번은 비교해가면서 하세요. 결합형은 절대값은 결합형인데 그래서 진동을 생각해야 되는데 절대값이 2나 3에 수렴하면 진동이 가능하지만 절대값이 0에 수렴한다.
진동할 공간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11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라고 겁먹지 말고 AN과 BN과 CN이 이 순서여야 되는데 and limit CN 빼기 AN이 얼마? 0이랍니다. 그런데 리미트 BN을 물어요. 자, 그러면은 CN 빼기 AN이 0이다. 결합형이 0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뭘 생각하셔야 돼요? 진동을 생각해야 됩니다. CN과 AN이 있는데 CN 빼기 AN이 0이려면은 진동을 해볼게요. 1, 2, 1, 2 이렇게 가고 AN도 1, 2, 1, 2 이렇게 가면은 CN 빼기 AN이 얼마? 0인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BN이 그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1과 2 사이는 1, 2와 2 사이는 2, 2와 1과 사이는 1, 2 이렇게 진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진동 가능. 참고로 절대 크기가 있었지만 얘들이 리미트가 되면 어떻게 된다? 같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1, 1, 2, 2, 1, 1, 2, 2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쫄지 말고 결합형이니까 진동을 생각했다. 자, 12번. 12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AN보다 BN이 크다 이면 리미트 AN은 리미트 BN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절대 극한값은 근사값의 개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같아질 수도 있다. 요게 빠졌기 때문에 얘는 거짓입니다. 거짓이었죠. 자, 13번. AN보다 BN이 크다 이면 이고 리미트 AN이 무한대이면 BN은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 AN은 AN보다 리미트 BN이 같거나 크다인데 리미트 AN이 뭐래요? 무한대래요. 무한대보다 같거나 큰 건 뭐밖에 없어요? 무한대밖에 없지. 그래서 당연히 참입니다. 14번부터는 무한급수 문제입니다. 무한급수가 수렴화면이라고 했는데 잘 기억을 하세요. 이 무한급수라는 것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어떻게? 뒤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것들을 더해야 되는데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더했을 때 어떤 알파의 값에서 멈춘다니까 이 뒤쪽에 나오는 게 다 0이다라는 것만 알지. 즉 리미트 AN이 0이다는 알지만 앞쪽에 이런 놈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요. 아무런 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무한급수가 수렴하면은 AN, A1, A2, A3, A100 이런 게 다 양수다.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런 정보도 없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A1, A2, A3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는 알 수 있다고요. only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리미트 AN이 0이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 단독형, 대입 가능. 그러니까 리미트 AN도 0일 거고 이것도 AN에 0 대입해봐. 마이너스 0 해봤자 0이잖아. 두 개가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요거 조금 헷갈립니다.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같습니다. 리미트 AN이 0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다 발산한다. 뭐 이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냐 이거지. 간단합니다. 무한급수가 수렴하면이라는 이게 조건으로 주면은 리미트 AN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무한급수가 수렴하느냐를 물으면 우리가 이걸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놈이 발산하느냐를 확인하기는 좋아요. 어떻게? 이놈의 첫 번째 거 말고 어떤 거? 무한급수 부분. 그러니까 A1분의 1, A2분의 1 이런 것들은 관심 없고 뒤쪽으로 가면은 AN분의 1의 리미트란 말이야. 보세요. 리미트 AN분의 1이 리미트 AN이 0이라고 했잖아요.
리미트 AN분의 1이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무한대 됩니다.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이놈들이 0이 아니란 말이야. 0이 아니란 말이야. 뒤쪽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가 수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그러니까 이게 발산한다. 오케이. 수렴하는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발산하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리미트가 어떻게 되느냐? 0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었다. 그래서 얘는 참.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열의 극한 OX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오늘 배운 대로 간단하게 단독형과 결합형을 처리 방법, 조건이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대입하는 방법, 발산이라는 말을 발산이라고 읽지 말고 진동이라고 읽는 거, 그리고 무한급수가 수렴했을 때는 우리가 제한된 조건밖에 알 수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만 유의해서 풀어주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